식초 한 잔의 기적. 이제 나이 73. 아침마다 식초 한 잔 타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렸지. 누가 보면 할아버지가 무슨 식초를 그렇게 챙기냐 하겠지만 이놈이 내 건강을 붙잡아주고 있는 게 분명해. 오늘은 말이야, 이 늙은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왜 이걸 챙기게 됐는지,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솔직하게 풀어볼게. 혹시 나 같은 노인네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구먼. 식초란 게 도대체 뭔가? 처음엔 식초가 그냥 신맛 나는 물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술이 변해서 생긴 거더라고. 술이 공기 만나서 천천히 발효되면 그게 식초가 되는 거라지.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포도 식초, 세상에 종류도 참 많아. 우리 어릴 적엔 그냥 시큼한 조림 국물 정도였는데 말이지. 그 속엔 초산이니 아미노산이니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대. 근데 그게 전부 몸에 좋다네. 나처럼 위가 약한 사람은 연하게 타서 마셔야 좋고. 식초의 역사란 것도 꽤 길더라고. 식초가 요즘에야 건강식품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썩하지만 사실 이건 아주 오래된 놈이야. 5000년 전 바빌로니아에서도 썼대. 히포크라테스라고 옛날 의사 양반도 식초를 약처럼 썼다더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동의보감에 식초 나와. 민간요법으로 해열도 하고 상처 소독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머리 감을 때 식초 몇 방울 넣으면 윤기 돈다고 하셨지. 그땐 그냥 생활 속 지혜였지 뭐. 예전 어르신들 식초 쓰는 법. 된장국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 먹던 기억나. 그게 입맛 없을 때 딱이었지. 나 어릴 땐 감기 걸리면 생강 넣고 꿀에 식초 조금 타서 먹이기도 했어. 목욕할 때 물에 식초 타면 땀띠 같은 것도 덜하고 말이야. 옛날 어르신들 의사 없이도 참 알뜰하게 건강 챙기셨지. 지금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 내 몸이 변한 이야기. 식초 마신다고 해서 바로 뭐가 확 바뀌진 않아. 나도 처음엔 쉬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속이 덜 더부룩하고 배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야. 물처럼 마시진 않았고 따뜻한 물에 한두 숟갈 그 정도만 섞었지. 그러다 보니 입맛도 좋아지고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더라고. 물론 약도 먹고 운동도 했지만 뭔가 식초가 기름칠해주는 느낌? 그게 있었어. 조심해야 할 것도 있지. 아무리 좋다 해도 무턱대고 마시면 안 돼. 나도 처음에 원액 마셨다가 속 다 쓰린 적 있어.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위벽이 아프다니까. 꼭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셔야 해. 그리고 위험 있거나 속이 예민한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지. 모든 건 내 몸에 맞게 적당히가 정답이더라고. 이 나이에 말이야, 무슨 건강 챙기냐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도 욕심이 있어. 손주들 커가는 거 보고 싶고 아내랑 손잡고 산책도 더 하고 싶고. 그러려면 내 몸부터 버티게 만들어야 하잖아. 오늘 내가 들려준 식초 이야기, 누군가에겐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시작일 수 있겠지. 식초가 당뇨, 혈압, 비만 같은 질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경험을 더 들려줄게. 내가 식초란 게 뭔지, 왜 챙기기 시작했는지 얘기했었지.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내 몸뚱이 겪은 거 위주로 또 풀어보려 하네. 당뇨 걱정, 혈압 걱정, 뱃살 걱정, 나이 들수록 이놈의 걱정도 줄을 서지 않나. 근데 말이야, 식초가 이 걱정들 사이에서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도 있더라고. 식초와 혈당 이야기. 내가 당뇨 초기 진단받고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당 떨어뜨리는 습관 만들라는 거였어. 그때부터 식단 조절, 운동도 하고 그러다 우연히 식초 얘기를 들었지. 밥 먹기 전에 식초물 한 잔 마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해보니까 혈당기 수치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 물론 약은 기본이지만 식초는 그 위에 올라가는 보조바퀴 같아. 혈압과 식초, 나도 몰랐던 연결. 고혈압은 말이야, 진짜 아무 증상도 없이 훅 들어오더라고. 나는 한창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던 시절에 160까지 올라간 적 있었어. 병원에서 약 타오고는 마늘, 다시마, 바나나 이런 거 찾아 먹었지. 근데 식초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대. 초산이란 놈이 혈관 이완을 도와서 혈압이 살짝씩 내려가더라고. 물론 식초만 믿고 약 끊으면 안 되지.
그건 나도 절대 안 해. 뱃살과 체중 이야기, 식초가 한몫하더라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지던 배가 말이지, 식초 먹고 나서 조금은 줄어든 것 같더라고. 아침 공복에 따뜻한 식초물 한 잔, 저녁엔 기름진 음식 줄이고. 그렇게 2달을 해봤지. 눈에 띄게 줄진 않아도 몸이 가볍고 소화도 잘 되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 식초가 몸 안 지방 분해를 도와준다는 말, 그냥 광고일 줄 알았는데 나한텐 제법 도움이 됐어. 피로감 줄어든 이야기. 요즘 사람들 보면 피곤하단 말 입에 달고 살더라고. 나도 옛날에 밤잠 설치고 나면 하루 종일 멍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개운함이 생겼어.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피로 물질을 줄여준다는 게 그냥 말만은 아닌가 보더라고. 특히 60 넘어서부터는 회복력이 차이가 나. 식초가 그 회복을 도와준 느낌이랄까. 장 건강도 달라지더라고. 내가 좀 화장실 복이 없는 편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배가 편해진 걸 느꼈어. 알고 보니 식초가 장 속에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루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큰 복 아니겠나. 변비로 고생하던 사람들한텐 진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봐. 식초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 그건 아닐 게야. 근데 이놈이 나한테는 나름 고마운 친구지. 약물 치료가 기둥이라면 식초는 바람막이랄까. 혈당도 혈압도 체중도 내 나이에 뭐든 균형이 중요하더라고. 오늘 들은 얘기가 누군가에겐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시작이 되면 좋겠어. 이놈의 식초도 종류가 참 많아. 처음엔 그냥 마트에서 하나 사다 마셨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사과식초, 현미식초, 흑초, 발사믹까지 그놈들마다 성질도 다르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 다르대. 오늘은 내가 직접 마셔보고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의사 선생 얘기도 참고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풀어보려고 해. 어떤 식초가 내 몸에 잘 맞는지 이제 하나씩 비교해보자고. 사과식초 부드럽고 만만한 입문용. 나한텐 사과식초가 제일 처음이었어. 시큼한데 과일 향이 나니까 마시기가 좀 수월했지. 사과식초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많아. 특히 식사 전에 한두 숟갈 희석해서 마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대. 장도 편해지고 입맛도 좋아지고. 우리 집사람도 사과식초에 꿀 좀 타서 먹고부터 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현미식초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현미식초가 익숙하지. 쌀에서 나온 거라 그런지 뭔가 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 나도 김치 담글 때 현미식초 쓴 적 있는데 뒷맛이 순하더라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사과식초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발효된 곡물이 들어가니까 아미노산도 많고. 흑초 약처럼 마시는 깊은 맛. 흑초는 일본에서 먼저 유명해졌는데 몸 보신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선 은근히 인기야. 색깔부터 시커매서 좀 무섭게 생겼지만 마셔보면 의외로 부드러워. 피로회복, 혈액순환, 관절 통증 완화에 좋다는데 나처럼 관절이 시큰한 사람들에겐 괜찮을 수 있어. 단점이라면 좀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는 거. 포도식초와 발사믹 식초 맛도 건강도 챙기는 고급형.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 뿌려 먹잖아. 난 그게 처음엔 와인 같은 줄 알았어. 이놈이 달짝지근한데 식초 특유의 톡 쏘는 맛도 있어. 안에 항산화 성분이 많다더라. 특히 혈관 건강, 노화 방지에 도움된대. 다만 당분이 좀 있는 편이라 당뇨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지. 공통적으로 조심할 점 어떤 식초든 원액은 피하라. 사과든 현미든 흑초든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돼. 나는 한 번 잘못 마셨다가 속 다 뒤집어진 적 있어. 꼭 물에 희석해서 공복엔 특히 조심해서 마셔야 해. 보통 따뜻한 물 200ml에 식초 한 숟갈 정도가 적당하대. 꿀이나 레몬 한 방울 넣어도 괜찮고. 간혹 체질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아. 이놈도 저놈도 다 좋다지만 결국은 내 몸에 맞는 걸 찾는 게 제일이야. 사과식초가 편한 사람도 있고 흑초가 보약처럼 맞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내 생활에 스며들게 하는 거지. 아침에 공복에 마시라는 얘기도 있고 식후에 마셔야 속이 덜 쓰리다는 말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나도 한참 헷갈렸었지. 근데 겪어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은 사람, 과 위험한 사람.
처음에 아침 공복에 식초물 마셔보라고 해서 해봤어. 따뜻한 물에 한 숟갈 넣고 마셨지. 느낌이 확 살아. 속이 정리되는 기분이랄까? 근데 이게 속이 약한 사람한테는 독이더라고. 위험 있는 친구는 하루 종일 속이 쓰려서 고생했다네. 나도 처음 며칠은 속이 얼얼했는데 물을 더 많이 타니까 괜찮아지더라고. 결론은 공복에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식후 30분이 안전한 기준선. 그래서 대부분은 식후 30분쯤 마시는 걸 권하더라고. 음식물이 위를 어느 정도 덮고 있으니까 자극도 덜하고. 나도 지금은 주로 식후에 마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 먹은 날은 식초가 소화도 돕고 속도 가볍고. 달고 느끼한 음식 먹은 다음에 식초물 한 잔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 그런 느낌 알지? 기름 닦아낸 것처럼. 운동 전후에 마시는 식초의 효과. 내가 요즘 걷기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거든. 걷기 전에 가볍게 식초물 한 잔 마시면 땀이 더 잘 나는 느낌이야.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식초가 혈액순환에 도움된다고 하잖아. 운동 후에 마시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발바닥 화끈하거나 종아리 땡긴 날은 식초물 한 잔으로 마무리해. 자기 전에 마셔도 될까? 자기 전에 식초 마시면 살 빠진다더라 이런 말 있잖아. 근데 말이야, 그거 아무나 믿으면 안 돼. 자기 전에 식초 마셨다가 속이 쓰려서 잠 못 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자기 전엔 안 마셔. 속 편히 자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다만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쯤 아주 희석해서 마시는 건 괜찮을 수 있어. 이건 위 상태 봐가면서 조절해야 해. 하루 권장량, 타이밍 정리. 정리하자면 말이야. 하루에 식초 1530ml, 그러니까 큰 숟갈로 12숟갈 정도가 적당해. 그걸 물 200ml 정도에 타서 마시는 거지. 2번 나눠 마셔도 되고, 한 번만 마셔도 되고. 내 방식은 아침 식후 한 잔, 저녁 운동 후 한 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뭐든 꾸준함이 중요해. 이놈이 건강에 좋다고 막 들이붓는 게 아니라 내 속과 내 습관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챙기는 게 정답이야. 사람마다 속이 다르고 나이 들수록 더 예민해지잖아.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본인만의 식초 타이밍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어. 식초 하나만 잘 챙겨 마셔도 몸이 다르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했었지. 근데 말이야, 식초만 믿고 나머지는 엉망이면 그것도 안 되더라고. 결국 중요한 건 내 일상 속 건강 습관이야. 오늘은 내가 식초 마시면서 같이 신경 쓰게 된 것들, 특히 나이 들어서 더 챙겨야 하는 습관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 걷기, 그저 걷는 것 이상의 효과. 나는 요즘 하루만보 걷기를 목표로 잡았어. 예전엔 허리 아프고 무릎 시려서 걷는 게 고역이었는데 식초 마시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니까 걷는 재미가 생기더라고. 걷기는 말이야. 혈당도 조절해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소화에도 좋아. 식초 마신 후 10분 걷기, 이게 내 비법이야. 수면의 질 밤에 회복하는 시간. 잠 못 자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영 아니잖아. 나도 옛날엔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그랬지. 근데 저녁에 너무 무거운 음식 피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엔 식초도 멈추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눕는 습관을 들였어. 그러고 나니까 새벽에 덜 깨. 수면이 좋아야 그날 마신 식초도 제 몫을 하더라고. 짜게 먹던 입맛을 바꾸는 연습. 짠 거 좋아하면 아무리 식초 마셔도 소용없다니까. 내가 그랬어. 된장국에 간장 더 넣고 김치 더 짜게 먹고. 그런데 이제는 간을 싱겁게 하고 식초를 살짝 넣어 감칠맛을 더하지. 그러면 짜지 않아도 맛이 나. 입맛은 바뀐다니까 정말로. 짜게 먹던 입을 돌려야 혈압도 잡혀. 스트레스, 화나는 마음의 독. 사람이 말이야, 속이 편해야 몸도 낫는 법이야. 나는 한때 스트레스가 많아서 얼굴에 뭐도 나고 혈압도 훅훅 오르고 그랬어. 그런데 요즘은 산책하고 라디오 듣고 손주 사진 한 장 보면서 웃고 나면 긴장이 풀려. 식초가 몸을 닦아주는 역할이라면 이건 마음을 닦아주는 일이야. 물, 식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본. 물 많이 마시라는 말, 식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물을 자주 안 마시던 편이었는데 어느 날 소변이 너무 진한 거야. 그때부터는 하루에 큰 컵으로 4번은 꼭 마셔.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니까 물 섭취도 같이 되지.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 건강은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식초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고, 자고, 먹고, 웃는 것까지 다 연결돼 있어.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내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야.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식초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실지도 몰라. 다음엔 식초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나 음료 만드는 법도 소개해 볼게. 이 좋은 식초를 마시는 것만으로 끝낼 순 없잖아. 요리에도 넣고 음료도 만들어 보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진짜 내 것이 되는 법이야. 그리고 자주 들었던 질문들, 그것도 오늘 싹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식초 음료 레시피 3가지. 사과식초 꿀물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식초 1숟갈, 꿀 1작은술. 감기 기운 있을 때나 아침 입맛 없을 때 좋아. 레몬 식초물 식초 1숟갈, 레몬즙 약간, 얼음 넣고 탄산수 붓기. 여름철 갈증 해소에 최고야. 생강식초차 생강편 몇 조각, 따뜻한 물, 식초 1숟갈. 몸이 으슬으슬할 때 마시면 몸이 확 풀려. 식초 활용 요리 레시피. 식초 계란 장조림 간장 대신 현미식초와 간장 반반 섞어 삶은 달걀을 담가. 짜지 않고 새콤달콤해. 오이 무침 고춧가루, 마늘, 설탕, 식초 넣고 조물조물. 식초가 들어가니 입맛 확 돌아. 생선 비린내 제거 생선 굽기 전 식초를 키친타월에 묻혀 표면에 닦아줘. 비린내 확 줄어들어. 식초 보관법과 유통기한. 식초는 뚜껑 잘 닫아서 서늘하고 햇빛 없는 데 두면 오래가. 유통기한은 길지만 개봉 후 1년 안에는 다 쓰는 게 좋지. 자주 받는 질문들 Q&A. 위가 약한데 식초 먹어도 되나요? 식후에 연하게 희석해서 마셔보세요. 속이 불편하면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받는 게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한두 숟갈, 15에서 30ml 정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될 수 있어요. 식초는 어떤 걸 사야 하나요? 유기농, 무첨가 제품이 좋고 사과식초나 현미식초가 입문용으로 무난해요. 공복에 마셔도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니 처음엔 식후에 마셔보면서 몸 반응을 살피세요. 나는 아침엔 따뜻한 사과식초물, 저녁엔 오이무침이나 장조림 반찬. 이 정도만 지켜도 식초가 내 몸에 편하게 녹아들어. 억지로 챙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그게 가장 오래가는 건강 비법이더라고. 여기까지 내 이야기 들어줘서 참 고맙네. 이 나이에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말하냐고. 나는 내가 겪은 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제일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 식초는 내 노후를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어준 고마운 친구야. 당신에게도 그런 작은 친구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또 건강하게 만나세.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